이색적인 색 이야기.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가 당장 입고 있는 옷, 메고 있는 가방, 둘러싼 풍경 등 우리는 색들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색들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색을 통해 세상을 배워가는 이색적인 색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색적인 색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스토리텔러 김가은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주황색과 노란색이 담긴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초록색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초록색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와 여행지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소개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색적인 색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초록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빽빽하게 들어찬 자연의 청량함과 평온함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또 학창시절에 사용했던 초록 칠판이 떠오르며 잠깐의 향수에 잠기기도 하네요. 늘 싱그럽고 차분하면서도 생기 있는 감각을 가진 초록색에는 평화, 편안함, 자연, 조화와 같은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온화하게 만들어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이처럼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진 초록색이지만 제각각의 종교 속에서 초록색이 시사하는 의미는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이슬람교의 초록색은 창조, 에덴, 낙원, 부활과 연관되며 어떠한 종교보다도 구체적으로 초록색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서는 낙원의 사람들이 초록색 실크로 만든 옷을 입을 것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건축물을 비롯한 국기에도 초록색을 사용하고 선호한다고 해요. 이처럼 초록색은 평화를 상징하는 색으로 곧 이슬람을 대표하는 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록색에 대한 이슬람의 총대는 기독교 십자군 사이에서는 달갑지 않은 존재가 되었고 결국 기독교 문화에서의 초록색은 악마의 색으로 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의 한 구절엔 초록눈의 괴물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대목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의 주인공인 슈렉과 헐크를 떠올려 보세요. 괴물 같은 외형과 온몸이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나요? 이는 곧 초록색에 대한 거부와 왜곡이 아직도 남아있는 증거라고 합니다. 앞서 초록색이 종교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이어지게 될 이야기는 이러한 초록색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녹아들고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학창시절 한 번쯤은 접해봤을 초록 칠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전의 칠판은 초록색이 아닌 검은색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색이 바뀐 이유는 바로 초록색이 눈의 건강을 위해 권장되는 색깔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록색은 왜 눈의 건강을 위해 권장되는 색깔이 되었을까요? 사람의 망막에는 시각세포인 간상체와 추상체가 있는데 여기서 간상체는 명암을 인식하고 추상체는 색채를 인식하는 세포로 빨강, 파랑, 녹색의 자극을 받습니다. 세 가지 색깔 중에서 녹색은 다른 두 색에 비해 명도와 채도가 낮아 간상체를 크게 자극하지 않고도 다른 색에 비해 편하게 추상체에 인식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녹색은 시야각이 좁아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 학교 칠판에 짙은 초록색은 집중력과 학습 능률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의 칠판뿐만이 아니라 병원의 수술복, 도로의 안내 표지판 등이 초록색인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초록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초록색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우주에서 보는 지구의 모습은 확실히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상 바다가 더 많아 푸른빛이 더 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환경과 초록색을 연관짓는 것일까요? 1969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만화가인 론 콥이 만든 한 초록색의 심플한 로고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신문에 공개되고 그 이후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환경단체들이 동참하여 그린이라는 단어를 명칭, 로고, 슬로건 등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뒤이어 기업들도 홍보와 광고 등에 초록색을 넣어 이미지 메이킹에 활용하기 시작하자 지금처럼 많은 사람에게 각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초록색은 자연을 넘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색으로 연관이 지어지기도 해요. 환경을 지키는 초록학교, 어린이재단인 초록우산 등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체들입니다. 이처럼 초록색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차 커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미래의 더 푸르른 자연을 향해 함께하자는 의미를 내포한 것 같기도 해 저절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색인 것 같아요. 이색적인 색 이야기 초록색 편이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초록색과 관련된 국내 여행지 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안내해드릴 국내 여행지는 바로 보성의 녹차밭 대한다원입니다. 보성이라는 지명을 말하면 자연스럽게 녹차가 떠오를 만큼 녹차는 정말 유명한 보성의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 수많은 녹차밭 중에서도 대한다원은 특히나 독특한 풍경으로 유명하여 여러 드라마 촬영지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한다원을 걷다 보면 드라마 촬영지였음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대한다원의 큰 특징은 또 여러 개의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중앙전망대와 차밭 전망대의 경우 많이 걷지 않아도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바다 전망대는 꽤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등산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바다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어렴풋이 바다가 보인다고 하네요. 바다 전망대 뒤쪽으로는 울창한 숲속 산책길이 이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걷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국내 여행지입니다. 게다가 대한다원 쉼터에서 파는 녹차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하니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2021년 미국 CNN에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 50선에도 들었다고 하니 더욱 방문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고 사진첩도 내 배도 채워갈 수 있는 산비탈을 따라 펼쳐진 끝없는 영롱한 초록빛의 풍경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렇게 초록색에 담긴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 어떤 것이 가장 인상에 남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킨라빈스에서도 그린티를 매우 좋아하는 만큼 한국 녹차의 고향이자 보성의 여행지인 대한다원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색적인 색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이색적인 색 이야기 초록색 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고미서 김한영, 기술 천민영, 진행 김가은이었습니다. 여기는 진리, 자유, 사랑의 소리 한신대학교 방송국입니다. HBS